자, 박스 플러스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아마 우리가 매트플러립에서 그 다음에 했었던 게 히스토그램을 했었을 거예요. 그죠? 히스토그램은 제가 함수 이름만 말씀을 드리면 히스트 하고서 검색해 보면 딱 하나가 나오죠. 히스트 플롯이에요. 히스트 플롯.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넘기게끔 되어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포지셔널 방식으로 넘겨도 되고 키워드 방식으로 넘겨도 되고요. 뒤쪽에 있는 것부터는 전부 다 키워드 방식으로만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X축에 무슨 변수를 사용할지 Y축에 무슨 변수를 사용할지 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들을 보시면 똑같죠. 데이터, X축, Y축, Q. 키워드를 사용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X를 먼저 쓰든 데이터를 먼저 쓰든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박스 플롯에서 이용했었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직접 한번 해보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해보시냐면 그 영수증 금액 토탈 빌이 있을 거예요. 토탈 빌 히스토그램을 세로 막대로 표현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렸던 히스토그램이에요. 이 히스토그램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다가 토탈 빌 최소값, 토탈 빌 최대값, 구간 이렇게 나눠서 막대 이렇게 그리란 얘기예요. 그죠? 요거 한번 그려보시고요. 요게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똑같은 그 토탈 빌인데 토탈 빌의 히스토그램을 가로막대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가로막대로 표현을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해보시는데 서브 플롯 두 개를 상하로 나누세요. 상하로 상하로 생성을 하시고요. 생성을 하시고 위쪽 서브 플롯에는 위쪽 서브 플롯에는 토탈 팁으로 할까요? 위쪽에는 토탈 빌 그렸어요. 팁으로 할게요. 팁에 박스 플롯을 가로 방향으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서브 플롯에는 팁에 히스토그램을 그리세요. 제가 그 히스토그램을 설명을 드리면서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이 둘 다 연속형 변수의 분산을 볼 수 있는 그래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는 얘기예요.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가 있는데 아래쪽에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렇게 박스 플롯이 이상치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박스 플롯을 가로로 눕히면 히스토그램 내용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확인해 보자. 자, 문제들은 다 이해가 되셨죠? 네. 파라미터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박스 플롯과 거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함수 이름만 아시면 아마 사용하시는 거는 거의 그 유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 C본의 장점이에요. 그 거의 대부분의 함수들이 데이터 프레임 이름, X축, Y축, 그 다음 나머지 몇 개 달라지는 거, 뭐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뭐 어렵지 않게 되시나요? 아니면 조금 시간을 더 드릴까요? 네, 조금만 그럼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피겨를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토탈 비율이 이런 식으로 막대들이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 X축을 무엇으로 할 건지 Y축을 무엇으로 할 건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구간이 어떻게 나눠질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막대가 어떻게 표현이 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 됩니다. 어떤 막대 길이가 어디가 더 높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수의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히스토그램은 한쪽이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의 구간을 나눠주는 거고요. 다른 한쪽 축은 그 빈도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 중에서 한쪽만 설정을 하시면 돼요. 히스토그램을 그리실 때에는. X축이 됐든 Y축이 됐든 한쪽만 그 컬럼 이름을 결정을 해주면 나머지 하나는 그 컬럼에 대해서 빈도수를 자동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value count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X축이 변수냐 Y축이 변수냐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쪽이 빈도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피겨와 서브 플러스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하나 위치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아마 이렇게 세로로 만드시더라도요. 이게 그 서브 플롯 내용을 보면 2차원 배열이 아니라 1차원 배열일 거예요. 네, 이거 로우를 두 개로 만들었다고 해서 2차원 배열이 아니고요. 1차원 배열일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네, 이렇게 인덱스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0, 그 다음에 1, 0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출력을 해보시면 1차원 배열인지 2차원 배열인지가 나와요. 쉐입만 보셔도 되고요. 쉐입만 보셔도 되고. 그런 것들 주의해 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세로 막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X축을 토탈 빌로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Y축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 써주시면 되고 팁스 써주시면 되고 일단은 얘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뭔가 조절할 게 필요하면 옵션들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원하는 게 나왔죠. 레이블도 자동으로 만들어줬어요. 여기가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가 토탈 비리다. 그 다음에 Y축은 카운트, 개수를 센 거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죠. 네. 여기서는 그 매트플러릿보다 조금 더 보기가 좋은 게 테두리 선의 색깔을 자동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안쪽의 색깔 컬러를 굳이 안 바꾸더라도 이 테두리 색깔 엣지 컬러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만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여기 보여지는 막대 개수가 매트플러립의 기본 개수하고 조금 다르죠.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로 나눠주고 있어요. 매트플러립은 아마 10개로 나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살짝 조금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살짝 달라 보일 수 있고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매트플러립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빈즈 10개 이렇게 하시면 막대가 딱 10개로 나오죠. 요게 아마 우리가
매트플롯립에서 그렸던 그 크기대로 그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개수를 쓰시면 돼요. 빈즈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만 빈즈 놔두고 세로는 빈즈를 없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세로 막대 그래프는 뭐만 바뀌면 되냐면 여기가 X축이 아니라 뭘로 가져가겠다? Y축을 토탈빌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남아있는 X축은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히스트 플롯 Y축을 토탈빌로 하겠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plt.show를 하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아마 15개일 거예요. 아니 14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모양이 달라서 여기도 빈스를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토탈 빌의 최소값, 아래쪽이 최소값일 거고 여기가 최대값일 겁니다. 그죠? 네. 여기가 카운트. 같은 내용을 이렇게 오른쪽에 가로 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여준 것 뿐이고요. 보여준 것 뿐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얘는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니까 그 따옴표 없이 변수 이름을 그대로 써주는 거고 얘는 그 컬럼의 이름을 문자열로 전달해야 되니까 따옴표로 묶어서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라도 여기는 왜 따옴표를 안 쓰나요? 라고 할까봐.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문자열을 넘기겠다는 얘기죠. 문자열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을 넘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자, 이렇게 하면 가로 세로를 다 표현을 해봤고요. 가로 세로 다 표현을 해봤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서브 플롯 두 개를 만들 건데, 피겨와 서브 플롯을 만드실 건데요. plt.subplot7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로우를 몇 개로 만들 거냐면 2개. 컬럼은 기본값 1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show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이렇게 위아래가 된 거죠. 위아래. 그 다음에 얘가 1차원 배열인지 2차원 배열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그대로 출력을 해보셔도 되고요. 자, 1차원 배열에 2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죠. 원소 1개, 원소 2개. 대괄호가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죠.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어서 여기가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여기가 인덱스 1번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파악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쉐입만 보셔도 돼요. 쉐입만. 쉐입을 보셨을 때 여기가 숫자 1개, 그러면 1차원. 그 다음에 숫자가 2개, 그러면 2차원. 숫자가 3개면 3차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차원 배열이구나.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각각 위치에다 그려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박스 플롯을 가로로 그리기로 했죠. 가로로 그리기로 했으니까 X축이 팁이 되면 돼요. X축이 팁이 되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 일단 그리고 위치가 AX죠. AX 몇 번? 0번에다 그리시면 돼요. 잠시만요. 뭐가 팁스. 박스가 아니라 박스 플롯이요. 죄송합니다. 박스 플롯.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는 그 박스 플롯이 나왔죠. X축 방향으로 팁하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되어 있고 이제 밑에다가 SNS. 이번에는 히스트 플롯. 마찬가지로 X가 팁이면 돼요. X가 팁이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이 팁스. 여기는 위치를 AX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빈즈를 조금 바꿀까요? 요거는 빈즈 그 파라미터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키워드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보니까 그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 이해되시죠? 이제는 그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히스토그램을 다르게 보는 표현인 것뿐이에요. 1사분위, 2사분위, 그 다음에 여기가 주니까. 그죠? 50%의 데이터가 다 어디에 몰려있다? 50%의 데이터가
팁이 2달러부터 40달러까지 뭐, 2달러부터 대략 한 3.5달러 요 정도까지 팁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0명이 오면 100명 중에 50명은 팁을 2달러에서 3.5달러 정도까지만 딱 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적게 주는 사람도 있고 특별하게 많게 주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아주 작게 나오는 이 부분들이 이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의 관계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했었던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다 플롯을 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그거 하기 전에 혹시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 건데 지난 기수에서는 그 학생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스터디를 했었던 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드린 건 아니고요. 서로 공부하려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토요일에 만나서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거나 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서로 줌 있으니까 뭐 줌으로 얘기하면서 같은 주제 하나 놓고 이거 공부해 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했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또 나중에 끝날 때도 팀 프로젝트 같이 하고 또 이랬어요. 그랬었었는데 혹시 그런 거 생각 있으신 분들 계세요? 뭐 제가 지정해서 스터디 그룹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다가 저랑 하실 분은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스터디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저번 기수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단톡방에 저한테 물어보길래 스터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단톡방에 일단 올리고 그 다음에 그 개인톡 받아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3명인가 4명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학원은 저녁에 여기가 9시까지는 개방이 되니까 9시까지는 공부하셔도 되고요. 주말에는 개방이 안 되는데 주말 수업이 있을 때는 개방이 돼요. 근데 주말 수업이 요즘은 거의 없는 경우가 거의 많아서 평일에만 이렇게 9시까지는 네, 이렇게 있네요. 그죠? 지각해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다. 뭐 그래서 한번 생각 있으신 분들은 먼저 뭐 한번 저랑 하실 분 하고서 한번 단톡 방향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괜찮죠? 네. 또 주제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험 준비용 스터디다라거나 뭐 아니면은 머신러닝 하기 위한 스터디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관심 분야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거 같이 공부하실 분 하셔가지고 한번 뭐 줌이나 아니면은 단톡방 이용하셔가지고요 한번 하시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뭐 만약에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 어떤 책 보면 좋을까요?라거나 어떤 강의 찾아보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그런 것들은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벌써 이렇게 저랑 하실 분하고 하신 분 계세요. 그죠? 네. 일단 오늘은 그럼 딱 여기까지만 할까요? 한 20분 남았는데 오늘 하신 것들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과제는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프들을 그려봤는데 여러분들 교재 파이썬 데이터 어널리시스 그 교재 있죠? 어제 챕터 말씀드렸어요. 챕터 9장이 시각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매트플러립과 시본 라이브러리 사용하시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부족한 설명들이 있다 그러면 챕터 9장을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시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게 될 그래프들이 우리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말고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산점도 그래프, 라인 그래프 이런 거 할 거고요. 그리고 C본에만 특별하게 있는 카테고리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카테고리 플롯도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내일 C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오늘 하신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단톡방 등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스터디 그룹 같은 거를 혹시나 하실 분들 있으시면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의견들을 나눠보세요. 네, 그런 시간을 한 20분 정도 드릴게요.